밴쿠버 캐나다에서 온 이기현입니다. 아마 뭐 저 보신 분도 지난번에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는데요. 이번 요 시간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지 아주 아마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한테. 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지금 건강과 칼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지, 칼슘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지 한번 비디오, 생로병사에서 나온 비디오인데 한번 보셔요.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왜 마비 증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쥐의 신장 근육을 이용해 칼슘이 실제 근육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 쥐의 신장에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칼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용액을 주입해주자 심장이 멈춰버렸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심근육 세포를 확대해보면 그 움직임이 더 명확해진다. 칼슘 용액이 주입될 때의 세포는 활발하게 수축 이완 운동을 하지만 칼슘이 없는 용액에서는 세포가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적인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세포 내에 칼슘이 올라가면서 수축 단백들의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이때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할 수 있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혈액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심근육 세포로 들어가면 수축 작용이 일어나고 칼슘이 세포 밖으로 나가면 이완 작용을 한다. 만약 세포 속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근육 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춰버리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모두 심장이라는 그 엔진이 있잖아요. 여기에 칼슘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엔진은 멈춰버려요. 그 심장은 멈춰버려요. 지금 다 그 칼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장기 중에서 심장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모든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심장이 5초나 10초 멈춰버려 봐요.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멈춘 심장을 다시 전기 충격을 해서 다시 뛰게끔 하잖아요. 우리 칼슘은 우리 뼈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뼈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장 근육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근육에 다 중요한 거죠. 심장 단지 비디오로만 보여드렸을 뿐이지 모든 근육에 다 중요해요. 그 칼슘이 모자랄 때, 심장 근육에 모자랄 때 부정맥이 와요. 심장이 제대로 잘 못 뛰어져요. 모든 세포 내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질병이 찾아와요.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고 다시 새로운 것이 복제가 돼요. 그 유전자 복제라고 하죠. DNA 리플리케이션. 그 유전자가 복제될 때 그냥 복제되지가 않아요. 예전에 있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새로운 유전자한테, 탄생하는 유전자한테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걸 전사라고 하는데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 복사할 때 그 정보를 새로운 유전자한테 복사가 될 때 필요한 것이 칼슘이에요. 그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유전자 복제가 제대로 안 돼요. 유전자 디핏이 일어나요. 유전자 디핏이 일어나면 그게 적은 수량의 세포의 유전자 디핏이 일어나면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 젊을 때도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수가 수십조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유전자는
얼마가 되는지도 몰라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 유전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아기 때도 분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충분히 칼슘이나 여러 가지 공급이 제대로 되니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칼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분량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분량률이 많아지면 면역세포들이 잘 컨트롤해서 다 잡아먹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구석에서부터 암이라는 그런 종양이 생기게 되죠. 스스로 사는 새로운 형태의 그 오가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죠.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개의 잘못된 암 세포들이 생겨나요. 그렇지만 우리 면역이 강하니까 강한 사람들은 다 그걸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 복제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 세포나 그 세포에 생긴 복제된 것이 자살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유전자를 고쳐주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P53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바이올로지에서는. 요 놈이 그런 작용을 그렇게 해요. 우리 몸 안에서 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느냐면 생물학자들, 과학자들이 유전자 수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이 단백질이 유전자를 다시 수정시키고 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자살을 시키는 그런 단백질이에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P53이라는 이 단백질이요, 칼슘이 모자르면 전혀 역할을 못해요.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 범죄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경찰들이 있잖아요. 경찰들이 딱 보고 잡아내야 되는데 그 경찰이 그냥 마약에 취한 것처럼 전혀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칼슘 레벨이 떨어지면 이걸 전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 세포에 보면 칼슘 레벨이 다 떨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칼슘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제약회사들이나 건강식품 회사들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칼슘이라는 그 서플리멘트가. 그리고 뭐 우유에도 많이 들어있고 멸치, 시금치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하나 먹는다고 쳐요. 우리 입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먹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픈 부위가 있어요. 어디 뭐 여기 어디 종기가 났거나 100mg의 그 약을 복용했을 때 항생제가 됐든 뭐가 됐든요, 100mg 먹었을 때 요 타겟 지점에, 질병이 발생된 지점에 들어가는 양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될까요? 절반 정도 들어갈까요? 아니면 다 들어갈까요? 5%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다 대사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mg을 먹게 되면 5mg만 타겟 부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서플리멘트 500mg, 1000mg 이렇게 타블렛으로 먹어요. 그런데 흡수되는 거는 뭐 5%인 경우도 있고 10%인 경우도 있고 20%인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칼슘을 먹었어요. 칼슘을 먹었는데 왜 먹겠어요? 전부 다 뼈가 안 좋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다 뼈가 안 좋아서.